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려 돈 전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PK 민심이 대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남 적 전통시장은 설 대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주산지인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가루 녹차가 커피 전문 업체로 수출돼 새로운 판로를 열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홍 지사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역시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홍 지사 측은 당시 의원회관이 공사를 하고 있어 윤 전 부사장이 애초 진술했던 길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에서도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당시 의원 사무실의 구조 등을 물어 방문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려고 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일부 기억에 착오가 있긴 하지만 4년이 지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긴 힘들다며 사소한 착오라는 1심에서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당시 경남기업 안에서 홍 지사에게 줄 1억 원을 마련한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하며 홍 지사 측근들도 배달 사고를 전제로 회유하지 않았다며 돈 전달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해부터 대선 잠룡들의 경남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이른바 PK 민심이 이번 대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역 정당도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바른정당 입당에 따른 공석 선거구 4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영남권 당직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재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치, 정당, 정책 세개 부분에 대한 쇄신을 기반으로 재창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17일 경남 도당을 창당한 바른정당은 경남 지역 보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3명의 선거구 외에 나머지 선거구 조직 정비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 조직을 만들고 중앙당과 협조를 해서 아마도 2월 말까지는 경선 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여당에 비해 조직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고 보고 직능별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남의 득표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장애인, 직능, 청년, 여성위원회 등을 지금 발족시키고 있습니다. 조직을 완비해서 대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개편 대회를 열어 신임 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대권 후보의 경남 공략을 추진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대기업 공장이 밀집한 창원과 거제를 중심으로 노동계 표 확보를 위한 대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목이지만 대목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모습을 손은혁 기자가 담았습니다. 제수용품을 주로 파는 김해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쌀강정.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판매 70% 수준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생선을 분주히 손질하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매대에 쌓이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불경기라고 느낍니다. 보다시피 사람이 없는데 지금 대목 느낌 납니까? 보다시피. 대목을 앞두고 항상 붐비던 마산 어시장도 예년만 못합니다. 명절 음식장만을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을 느낍니다. 생선은 명절 때 항상 좀 한 20-3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0만 원 이상은 좀 더 것 같네요. 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창원 진해 지역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제수용품 구입 품목과 양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는데 어차피 제사 지내도 요즘은 우리 잘 먹는 거 위주로 하니까. 상인들은 요즘 명절 대목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다 객지로 빠져나가 버렸어. 외지로. 지금은 도통 대부분 풍기는 것도 아니라 이거. 대형마트 쏠림도 더해지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전통시장.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하동녹차가 세계적인 커피 전문 업체에 가루녹차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하동구는 잎녹차와 티백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루녹차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맷돌에 초록색 가루가 곱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로 만들어지는 가루녹차, 말차입니다. 하동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라믹볼을 이용한 가루녹차 생산 기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루녹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고급 가루녹차는 1kg에 최대 30만 원 선에 판매돼 일반 잎녹차나 티백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잎차의 어떤 번거로움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먹으면은 실제적으로 차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차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미국과 볼리비아 등에 소규모로 수출하던 하동 가루녹차는 올해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가루녹차 100톤, 한화 약 25억 원어치 수출 계약을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국내 무역업체와 맺었습니다. 하동구는 녹차 생산지인 화계면 전역을 무농약지구로 지정해 친환경 녹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 녹차연구소 가공공장에서 철저한 관리를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녹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동 녹차는 대부분이 다 유기농업으로 전부 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녹차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품질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동 가루녹차가 녹차 소비 감소를 딛고 새로운 판로 확대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경일테크 정순태 대표이사께서 200만 원, 창원 행복가득 동아유치원 김민지 원장께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서농협 김진석 조합장과 직원들 150만 원, 풀만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들이 135만 원, 창원 광장 로타리 클럽 박원조 회장과 회원 100만 원, 창원 연세 리더스 클럽에서 리더스 치과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함안군 천리교 함안교회 최진수 교회장과 성도 50만 원, 함안군 가야읍 월명사 신도회에서 30만 원, 남경타운 부녀회 김진자 대표와 회원 20만 원, 가야동 노인회 안석규 회장과 회원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 모금액 31만 9,500원, 상부 2길 18번지 이성주님께서 30만 원, 적중로 성호조경 변성호 대표 20만 원, 합천군 가회면 체육회 박희동 대표와 회원들께서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조선소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조선소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 재산을 숨기고 달아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